영어 리스닝 공부법.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제안하는 것은 대부분 원서를 독해하고 그리고 리스닝을 추가하는 또는 현지 표현법이나 원어민 발음을 강조하는 크게 나누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원서를 독해를 해서 그리고 나서 그 이해한 내용을 리스닝에 접목시키는, 두 번째는 현지 표현법 같은 우리가 말하는 상투적인 언어들 그리고 원어민 발음을 강조하는 거죠. 이 중에서 가장 바보 같은 거는 뭘까요? 이겁니다. 이게 제일 바보 같은 거죠. 이유는 뒤에다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 1번부터 가죠. 그 1번은 문제가 없는가? 그 원서는 그러면 몇 권을 읽어야 영어 리스닝에 도움이 될까요? 1000권을 읽어도 안 됩니다. 단연코 얘기할 수 있어요. 1000권을 읽으셔도 영어 리스닝은 안 돼요. 판타지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독해는 여러분이 원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영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라이팅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죠. 수화도 시스템이에요. 수화를 하면서 영어 리스닝을 배운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죠? 여러분들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 사람이 리스닝을 수화로 배워야 한다는가? 이게 이상한 거죠, 사실. 그렇다면 독해는 왜 하는 거죠? 안 하면 되겠네요? 네,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독해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모든 거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아는 영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긴 해요. 그러나 분명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해를 하면서도 나름대로 해석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어휘력도 있겠고요. 하여튼 리스닝을 위한 디딤돌 정도? 그래서 디딤돌로서 활용을 해야 돼요. 리스닝에. 그러니까 결국은 독해를 하는 이유는 리스닝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부터가 언어입니다. 이거는 언어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디딤돌의 해석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정도 하고 어휘력 정도다. 단 주의해야 됩니다. 구문 독해, 끊어읽기, 직독 직해, 청크 독해 하는 사람은 독해할 필요가 없어요. 리스닝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영어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다시 말해 리스닝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독해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분들은 시간 낭비라는 얘기예요. 시간 낭비. 영어 습득이 목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아마 시험 대비하는 분들이 이런 걸 많이 하시죠. 시험 대비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영어를 내가 못하더라도 목표가 영어가 아닌 거죠. 이것의 목표는 단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영어 하는 분들은 영어를 포기한 거랑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영어 하신다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독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리스닝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독해도 못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선까지 오르지만 그 다음에 끝이에요. 이분들은 영어 리스닝 전혀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영어 습득이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은 없어야 됩니다. 사실은 잘못된 교육법이죠. 두 번째로는 현지 표현법과 원어민 발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원어민 발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대충 미국의 중산층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좋아요. 이렇게 정하자고요. 누구나 영어 사용자는 영어 원어민이에요. 사실은. 호주에서 영어를 하든 어디선가 다 원어민이 맞아요. 또한 원어민 발음을 비슷하게 만드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시간 대비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더 많이 영어 리스닝 하는 게 더 효과적이죠. 고지에 도달하지도 못했는데 영어를 마스터한 것도 아닌데 내가 영어를 편하게 말하고 듣고 다 할 수 있는데 발음을 좀 이렇게 하면 모를까? 그런 게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거거든요. 표현법은 상투적인 말이요 또. 이것을 언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말에 상투적인 자주 하는 말 있죠. 식사하셨어요?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언어입니까? 이거는 언어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언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다음에 대화가 진짜 영어예요. 무슨 얘기냐? 언어의 용도를 보면 죄송합니다.
언어의 용도를 보면 그것은 생각의 도구예요. 우리가 영어를 하는 것도 5살짜리, 7살짜리가 영어를 한다는 것은 안녕하세요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생각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뭐겠어요? 엄마 난 이렇게 했어요. 나 이게 싫어요.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대화가 진짜 영어예요. 그것은 상투적인 원어민들의 표현법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표현들은 하여튼 언어의 용도는 생각이다. 그럼 생각을 표현 못하면 그건 언어가 아니다. 식사했어요? 잘 지냈어요?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냥 상투적인 아무 의미 없이 하는 인사말 정도죠. 그러니까 인사말을 하면서 언어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것을 영어한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국인이 안녕하세요 하면 한국말 잘한다고 박수치고 좋아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냥 반복해서 암기한 앵무새가 안녕하세요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신기해서 박수치는 것까진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앵무새하고 대화가 가능할까요? 대화 안 되죠. 이걸 암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앵무새가 하는 생각이 있나요? 앵무새는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생각이 없어요. 우리와 같은. 자, 같은 발음 사람마다 다양하게 들을 수 있다. 이것도 별표. 발음이 같은데요. 같은 발음인데 사람마다 다르게 들을 수 있어요. 또한 들리지 않는 발음이 누구에게는 쉽게 들리기도 해요. 왜 같은 소리가 다르게 들릴까요? 우리의 언어의 뇌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를 그대로 듣는 게 아니란 얘기죠. 여기 별표. 언어의 뇌가 해석하고 있는 것이며 들리는 소리를 그대로 들리는 게 아니다. 자신이 알아서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리스닝의 발음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어차피 이 들리는 소리를 여러분의 뇌가 아무리 100번 들어도 10,000번 들어도 안 들리는 건 안 들려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똑같이 들린다면 절대평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상대평가라고요. 여러분의 뇌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자극이 스티뮬라이 그 자극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자동차에 그냥 경적 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 소리가. 당신의 브레인을 믿고 올바른 방향으로 독해와 리스닝을 하면 끝입니다. 복잡할 것 없다는 거죠. 네, 여러분의 브레인을 믿고 이 아이가 이 소리를 구별해서 상대적인 부정확한 발음도 들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야 하는 거죠. 자, 물리학으로 한번 가볼까요? In physics, 물리학에서는 the principal relativity, 상대적 원칙, 상대성 원칙이 required, 대디아를 요구하죠. All equations, 모든 방정식은 describe learned physics, 물리학 법칙을 설명하는 그런 것들은 same form, 똑같은 형태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Regardless of inertial frames reference, inertial, 관성의 틀, reference, 우리가 참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관성계, 관성의 틀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참조하는 관성의 틀. 갑자기 이걸 하나로 묶고 뭘까요? 우리가 기준이 되는, 레퍼런스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 참조하는 거니까 기준계가 되겠죠. 어떤 기준계입니까? 관성의 기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관성이라는 기준이 되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죠. 지구라는, 우주도 그렇고 관성이라는 기준계와 무관하게 그렇게 똑같은 형태를 방정식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되죠. 좋아요. The formula, 공식은 should appear identical. 다시 말하면 똑같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To any two observers, 두 명의 관측자에게 동일하게 보여야 되며 to same observer, 같은 관측자가 different time and space, 다른 시간과 공간이 있어도 똑같이 같은 관측자에겐 똑같이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그와 같이 initial frames reference, 기준계가 탄성계가
관성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같은 형태를 공식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먹히는 물리학이 달에서도 먹히고 태양에서도 먹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Attitude and values, however. 그러나 우리의 태도와 가치관은 subjective,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지 않은 거죠. To begin with. 시작부터 주관적인 거예요. Therefore, 그러므로 they are easily, 그들은 쉽게 altered, 바꾸어지죠. To fit our ever-changing circumstance. 우리의 끊임없이 변하는 주변 환경과 goal, 목표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쉽게 바뀌죠. 따라서 the same task, 똑같은 일이 can be viewed as boring, 지루한 걸로 보일 수도 있죠. One moment, 어느 순간엔. 그리고 engaged, 뭔가 매력적인, 끌리는, 다음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영어 공부를 하셔도 어떨 때는 지루할 수 있고요. 어떨 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끌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습성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음악을 좋아해도 그게 싫을 때도 있거든요. 작곡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디버스, 이혼, unemployment, 실업, 캔서, 암 이런 것들 우리가 걷는 고통이죠. 자, 이 고통이라는 것도 can seem desolating, 아주 파괴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but 그러나 perceive as opportunity, 기회로서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죠. growth, 성장을 위한 by another person, 또 다른 사람에게는 depending on the weather, 뭐에 따라서 one other person, 그 사람이 married, 결혼했는가, employed, 고용됐는가, healthy, 건강한가에 따라서 그러겠죠. 암에 걸렸다가 암이 나왔어요. 건강해졌어요. 예를 들면 그 상황이 바뀌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온 거죠. 삶의 기회,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주관적이라는 거죠. It is not only belief, 믿음, 단지 믿음, 태도, 그 다음에 가치관들, 단지 이런 것만이 subject, 주관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의 브레인도 comfortably, 편안하게 change our perception, 우리의 지각 능력을 바꿉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의 뇌는요, 들어오는 소리도 바꾸고요, 눈에 들어오는 것도 바꿉니다. 귀에 들어오는 소리, 여러분에게 친구가 제 이름을 부를게요. 혁준아라고 불렀어요. 지나가 어떤 사람이 영준아라고 불렀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혁준이는 들리고 영준이는 안 들려요. 이거 구분하는 거죠. 그렇죠? 섞여서 분명 준자는 같이 들리지만 영과 혁가 들려가 동시에 들리면 이렇게 들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구별합니다. 이걸 차별을 내요. 자기 중요도에 따라서. 우리 지각이. 다시 말하면 뭐죠? 우리 뇌는 아주 편안하게 우리의 지각, physical world, 물리적 세계, 진동이죠. 혁준이도 진동, 이 진동에 대한 지각의 물리적 세계를 우리의 needs, 우리의 필요에 맞춰서 우리의 지각을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닝을 한다는 것은 이 영어의 소리가 우리에게 쓸데 있다, 쓸데 없다를 누가 구별하죠? 여러분이 구별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무의식이 구별하는 거예요. 누가? 무의식이. 무의식적으로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이제부터 필요한 거고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건 뭐 나한테 전혀 소음이다. 아프리카 언어를 여러분이 듣지 못하는 건 그에 대해서 전혀 노출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무의식이 그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신경 쓰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출은 필수예요. 갑니다. 그래서 we will never see the same event, 똑같은 사건이나 similar, 자극을 정확하게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아요. different time, 다른 시기가 되면. 때가 달라지면 똑같은 이벤트인데 똑같은 자극인데도 달리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바로 이게 우리 뇌가 실제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와 똑같이 우리 리스닝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우리 리스닝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원어민 발음이 있다? 정답을 딱 만들어놔요. 이게 정답이야. 원어민 발음. 이거를 하면 될까 안 될까? 물론 알아서 나쁠 건 없지만 이런 형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어차피 그게 정답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발음을 내지 않을 거니까요.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발음을 낼 것이고 우리의 들어오는 발음도 다양하게 들릴 겁니다. 그것을 바꿔서 우리에 맞춰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로 바꾸는 그 능력, 그는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상대적 평가라고 했죠? 네.